우선권 주장부터 가겠습니다. 주문특강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주문특강의 순서가 너무 빠르거나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거 밑줄 강의 듣고 바로 또 가시면 훨씬 더 소화하실 수는 있어요. 미리 어디선가 추론해 놓은 것을 이용하는 제도 우선권 주장이라고 합니다. 54조는 이게 동맹국 출원일 때, 55조는 이게 한국 출원일 때. 그러면은 우선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요. 신진선악과 등록후 특허권 관계 설정할 때 미리 이 출원일자 인정받은 거, 그러니까 우선일 인정되는 것은 우선일 기준, 우선일 인정되지 않는 것은 출원일 기준으로 판단 시점을 판단하는 거, 이걸 우선권 주장이라고 합니다. 조약우주하고 국내우주가 있고, 조약우주에서는 먼저 출원한 걸 기초출원이라고 하고, 국내우주에서는 먼저 출원한 걸 선출원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조건, 조약우주 정규성, 최선성, 특허 실용 신안 등. 국내우주는 계속 중이어야 돼요. 그리고 분할, 분리, 변경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신안으로만 가능해요. 주체, 동맹국 효력을 받는 사람, 그게 동맹국 국민 또는 동맹국 제내자. 그 다음에 먼저 출원한 사람, 기초 출원인 또는 승계인. 여기는 선출원인 또는 실질적 승계인. 실질적 승계인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나 중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판례 강의에서 보충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간 1년, 우선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1년하고 12개월하고 같은 겁니다. 서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국가명, 연월일. 여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선출원 표시. 그 다음에 얘는 증명서류도 필요해요. 우선부터 1년 4개월 이내. 우선일자, 이 날짜가 언제인지랑 이때 최명도의 기된 발명이 무엇인지 이거 증명해 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증명해 오면 됩니다. A4 용지로 증명해 오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님이 알아서 들어갈 수 있게 허용을 해주던가. A4 용지로 하는 게 연원을 적은 빳빳한 상장 같은 서면 줍니다. 저 나라 특허청에서. 여기에 최명도는 그냥 일반 A4 용지에다 프린트 해줘요. 이걸 받아오거나 저 나라 특허청 가서. 아니면 저 나라 특허청에서 다스 번호라고 줍니다. 접근 코드 번호. 이걸 받아와서 한국 특허청에 주던가. 다스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증명서류가 필요 없고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밑줄 한번 쳐볼까요? 259페이지. 의 취지는 2차 시험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우선권 성질 및 해양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 3번 요건 1번 추진 요건 방가로 1번 첫 번째 줄 당사국 국민 밑에 줄 당사국에 거소나 영업소가 있는 방가로 2번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역적으로 시험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실무를 할 때는 심사기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갑이 출원했고 한국에서는 을이 출원해서 갑의 미국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 나라별로 갑한테 허락받으면 우선권 주장만 더 승계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2번 개취료 요건
방가로 1번 특허 실용 신안. 그 디자인이나 발명 자증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줄 특허 실용 신안. 두 번째 줄 정규의 출원. 두 번째 줄 끝에 최초 출원이란 최초 출원 인정될 수 있는 출원. 최초 출원 인정될 수 있는 출원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파리 조약 4C에 예외 있다고 있었습니다. 체크해 두세요. 방가로 2번 첫 번째 줄 동일한 발명에 한해 조약 우주할 수 있다. 이게 최명도에 기댄 발명에 한해서만 우선을 인정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3번 시기적 요건. 첫 번째 줄 1년 괄호 4번 절차. 첫 번째 줄 출원서의 취지표 시 국가명 연원을 기재. 밑에 줄 우선을 1년 4개월 내에 증명서를 제출. 4번 효과 1번 파리어박 사업이 이거 기본 강의에서 그림 그렸었죠. 1국 출원일과 2국 출원일 사이에 행해진 타출원 제3자의 실시로 인해서 무효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는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알아만 두세요. 방가로 2번 판단 시점 소급 첫 번째 29조 36 적용할 때 판단 시점 소급. 2번 부적합 판결 넘어가고 3번 이중우주 금지. 첫 번째 줄 기초 출원이 우선권 중에 이미 수반한 출원인 경우 밑에 줄 판단 시점 소급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가 됐을 때 A에 대해서는 이미 우주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권 주장에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A는 출원일 기준이 되고 B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선권 주장을 여기서 한 적이 없어요. 우선권 주장은 발명별로 복잡하다면 맞다 그랬어요. B에 대해서만 우선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출원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출원일 기준. 이게 이중우주 금지. A에 대해서 우선일 판단 시점 소급, 신진 선악할 때 판단 시점 소급을 안 해주는 이유, 이중우주 방지를 위해, 이중 우선권 주장 방지. 다른 말로 얘가 최초 출원이 아니어서 못 해준다.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때 이 출원에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냐면 우주 추가. 얘를 집어넣는 보죠. 이거 하면은 우주 추가가 인정이 되면 우선일이 하나 더 생겨. 그럼 A는 여기로 가요. B는 여기, C는 여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주 추가는 조약 우주 추가, 국내 우주 추가해서 주체 이건 조약 우주 한자가 기간, 여기는 국내 우주 한자가 추가될 것까지 합해서 추가될 것까지 합한다는 게 지금은 얘를 추가하는 거죠. 그럼 얘까지 합해서 제일 빠른 우선을 1년 4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이거 증명서로 제출 기간은 맞춘 겁니다. 일부러. 여기는 조문이 좀 이상한데 최선 출원일 추가될 것까지 합해갖고 한국 것 중에 제일 빠른 날로 간다 그랬어. 1년 4개월 이내. 서면은 보정서 제출하면 됩니다. 우주 추가할 수가 있어요. 261페이지 내용 요약 한번 부담 없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기본 강의에서 수업하듯이 말씀드렸으니까 265페이지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265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 4, 5 후출원이 같은 국가에서 출원된 거고 2번 후출원 출원 전에 전 출원이 취하 포기 무효 취하 포기 거절 조항증 기각신 결합전 3번 공개 안 됐고 4번 어떤 권리도 안 나고 5번 우선권 주장도 안 됐으면 그 나라 후출원을 기초로 우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최초 출원 어차피 없는 셈 취급하고 후출원 기초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후출원 기초로 할 수 있는 예외, 최선성의 예외. 잡아두세요. 1, 2, 3, 4, 5. 266페이지에 표 외우시고 267페이지 국내 우주 1번 의취지 2차 시험을 위해서 한 번만 읽어보시고 2번 요건, 1번 추출 요건, 방가로 1번 첫 번째 줄 선출원인 옆에 적법한 승계인
그 다음에 2번 객체적 요건 반가로 1번 첫 번째 줄 계속 중요해야 되며 옆에 분할 분리 변경 안 된다. 반가로 2번 최초로 첨부된 명수 도면의 기된 발명을 기초로 할 수 있다. 이게 최명도의 기된 발명에 대해서 우선 인정 준다는 거고요. 괄호 3번 시기적 요건 1년 괄호 4번 절차 첫 번째 줄 출원서의 취지 선출원 표시 밑에 줄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 대비식으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조야구조하고 대비해서. 4번 효과 1번 적법한 경우 반가로 1번 판단줄 소급 이거 조야구조가 똑같은데 쟤만 조심하라 그랬어. 반가로 2번 첫 번째 줄 국내 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3조 1항 의사의한 공지적용이 있어서도 판단점 소급된다. 조야구조는 그렇지 않다. 얘 1, 2차 시험 맨날 나옵니다.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했죠. 2번 부적합한 경우 넘어가고 3번 이중우주 금지 첫 번째 줄 선출원이 조약이나 국내나 하여튼 아무거나 우주해서 한 경우는 밑에 줄 판단 시점이 소급되지 않는다. 269페이지 56조 56조 라인 1, 2, 3 1항이 선출원 죽는 거 2항이 국내 우주 취하간주 제한 취하간주가 아니라 취하시기 제한 선출원 죽기 전까지만 국내 우주 취할 수 있다. 3항이 국내 우주 출원을 취하했을 때 선출원 죽기 전에 취하하면 선출원 살려준다. 선출원 죽고 나서 취하하면 다 죽는다. 1, 2, 3 라인 1년 3개월 1, 2, 3 라인 선출원은 선출원부터 1년 3개월 지나면 취해야 된다. 국내 우주는 선출원 죽기 전까지니까 선출원부터 1년 3개월 전까지만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우주 출원은 선출원 죽기 전까지 선출원부터 1년 3개월 전에 취하했으면 국내 우주 취하 간주에서 선출원 살려주고 1년 3개월 지나서 취하했으면 다 죽는다. 많이 했었어요. 4번 선출원 취하 반가로 1번 첫 번째 줄 선출원은 출원부터 1년 3개월 지나면 취하된다. 거기 출원일부터 이거 관련해서 주무특강에서 적어 있었습니다. 심공존재 우등보 우선일부터 뭐하고 출원부터 뭐라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출원부터 뭐만 명확하게 외우시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심공존재 우등보 할 때 우가 국내 우주 여기에요. 예, 1년 3개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첫 번째 줄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지난 후에는 우주 취하할 수 없다. 반가로 4번 국내 우선권 주장이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 취하된 경우는 우주도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주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선출원 살려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1번, 3번, 4번 1, 2, 3 1번, 3번, 4번 다음 우선권 주장 보정 추가 의 취지는 2차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2번 절차 1번 절차 반가로 1번 조약우주 보정 추가 주체 조약우주 환자가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내에 보정서 제출 반가로 2번 국내 우주 주체 국내 우주 환자가 1년 4개월 내에 보정서 제출 넘어갑니다. 271페이지 내용 요약 한번 읽어보시고요. 272페이지에 얘네들을 판단 시점 소급한다. 그러니까 우선을 기준으로 봐준다. 그거 각 조문들이 어떤 내용인지 괄호에서 넣어놨어요. 뭐 중요한다가 처음에 조문 읽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설해드린 겁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조문특강에서도 많이 했지만 이거 조문특강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심사 중에서는 신진선학할 때 우선을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등록 후에는 특허권 관계할 때 출원일자가 누가 더 빠르냐 이거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문특강에서 했었죠. 그거 할 때 우선권 주장 인정되는 건 우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외워도 다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플러스 30조 공지주장 같은 경우는 조약우주 안 되는데 국내 우주는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1, 2, 3 세 단계로 1. 신진선학할 때 땡긴다. 2. 특허권 침해 상황, 특허권 관계 확인할 때 출원자가 누가 더 빠른지 할 때 한다. 3. 30조 특이 취급, 조약우주, 국내 우주 차이점이 있다. 나머지 넘어가고 274페이지 이거 표 외우세요. 274페이지에 그 각종 날짜 정하는 거 이거 조문특강에서 한번 그림 그려봤었습니다.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276페이지부터 각종 절차에 대해서 주체기간 서면 효과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주체기간 서면 효과. 특히나 기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신경 써서 외우시면 됩니다. 주체기간 서면 효과 전부 다 정리해놨습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파트 3 추론 절차였습니다. 파트 1 절차 총칙, 파트 2 거절 이유, 파트 3 추론 절차.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파트 4 심사와 공개. (282페이지) 심사주의는 2차 시험을 위해서 간단히 집어넣은 거고요. 무심사 제도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써놨습니다. 나중에 2차 답안지에서 의의에다가 제가 의의목차에 놨습니다. 2차 공부하실 분들은 추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례제 핸드북 잠깐 보시면 되거든요. 답안지에다 어디다 쓰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 심사주의 내용을 의의에다 쓰고 있습니다. 2차를 위해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283페이지 심사 절차.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종특강에서 우리 이미 다 정리했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외워야 될 사항들. 이 주체 누구든지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추원인이 있는지 제3자가 있는지 잘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종특강에서 다 했어요. 기간 출원부터 3년이네. 서면 심사청구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연계쟁점이 이겁니다. 외국어 출원하고 임시명수수 출원. 이거 외국어 출원은 종특강에 쓰였는데 보분 변심조, 임시명수수 출원은 심조. 그 보분 변심조하고 심조의 심자가 출원인 심사청구잖아요. 출원인 심사청구할 거면 꼭 번역문 아니면 청구문이 출원 전문 보정 이걸 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원인이 이거 없이 심사청구한 반려, 보분 변심조, 심조, 반려 사유. 제3자는 달라. 제3자는 이거 없어도 곧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전에도 제3자는 심사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이거 없어도 곧바로 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제3자가 심사청구하게 되면 이 심사청구 사실을 취지통지해 주고요. 취지통지해 준 날부터 3개월 1년 2개월 3개월이죠. 1년 2개월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빨리 번역문과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 라인 타임.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283페이지 의취지 2차를 위해서 가볍게 읽어보시고 2번 심사청구 요건, 괄호 1번 심사청구인, 반괄호 1번 첫 번째 줄 끝에 누구든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다음 괄호 2번 심사청구 대상, 반괄호 2번 첫 번째 줄 제3자는 제한이 없으나 출원인은 첫 번째 줄 끝에 청구의 기능인 정식명사, 정식명사는 제 표현이긴 해요. 특허청에서는 전문보점이라고 합니다. 청구범위 제출하는 전문보점. 있어야 심사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국어 원형문 제출이 있어야 심사청구할 수 있다. 없이 하면 반려. 3번 심사청구 기간 반괄호 1번 두 번째 줄 출원부터 3년 반괄호 2번 정당 권리자 출원, 분할 출원, 분리 출원, 변경 출원은 밑에 줄 30일 이내. 이거 우리 다 했다. 맞죠? 이거 종특강에서 정리 다 하고 외웠었습니다. 이거 여기서도 했었나요? 정당 권리자, 분할, 분리, 변경 출원해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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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번역문, 청구범위, 심사청구, 조약구조 증명서류. 그랬을 때
번역문, 청구 범위, 심사 청구, 조약우주 증명서류. 얘는 이거 없고 얘는 이거 지나면 반려고, 얘 요거 있고 얘 이거 없고, 그 다음에 분할하고 변경은 다 있고,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분리는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있고 이게 없고, 분리는 임시명사도 안 되고 외고 추론 안 되고 제재 안 되고 재분할 재변경 재분리 재심사 청구 안 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284페이지 3번 절차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 효과, 특별한 얘기는 없고, 방가로 2번,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 외웠다. 심사 청구는 취할 수 없습니다. 심사 청구, 재임사 청구 취하 불가. 심사 청구, 재임사 청구 취하 불가. 괄호 2번, 기간 내 심사 청구 없는 경우 방가로 1번 취하간주. 이것도 다 외웠어요. 우리 조문특강에서. 첫 번째 줄, 심사 청구 없으면 그 출원 취하간주. 방가로 2번, 취하간주 내 특허 출원을 해보. 이거 추후 보완. 심사 청구, 재임사 청구를 정당한 사유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2개월 1년 추후 보완.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284페이지 방가로 2번의 첫 번째 줄, 요거 수정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개정됐죠. 정당한 사유로. 죄송합니다. 이제 다 수정한다고 봤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두 번째 줄 2개월 이내, 세 번째 줄 1년 이내, 그럼 다시 심사 청구, 재임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절차 시작합니다. 285페이지부터 간단히 읽어보시고, 287페이지 우선심사. 우선심사는 우리가 그 조문특강에서 우선심사 사유 외웠었어요. 1번 의의취지 간단히 보시고, 2번 우선심사 대상, 괄호 1번 타인의 무단실시. 첫 번째 줄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 이 출원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원 공개 후에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건 출원 공개 전에도 가능한 건데, 반괄호 2번. 그 2호의 녹색 기술이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조문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똑같이 녹색 기술인데 용어를 심플하게 수정했더라고요. 그래서 2호 그냥 수정 내용 있다 체크만 해두세요. 최근에 조문특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시행령에서 같은 녹색 기술인데 조금 심플한 문장으로 짧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방록 사수국 뱅중직지 해서 쑥 외웠었어요. 특전 U15에서. 그 다음에 괄호 3번 288페이지, 이거 코로나 관련해서 새롭게 들어왔고요. 재난에 대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냥 제목을 밑줄 치시고, 4번 타법의 우선심사 대상, 이거 시험문제 안 나옵니다. 규제 자유특구 첨단 의료 복합단지. 정부에서 야 이거 한번 키워보자 한 것들은, 정부가 원하는 발명들은 정부가 인센티브 줄게 이런 뉘앙 쓰고, 이건 시험문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출원 공개 후 제3자 무단 실시, 그 다음 것들은 출원 공개하고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방록 사수고 이 라인 외우시고, 두 번째가 코로나 관련 거 재난 대응, 세 번째가 타법 이용 필요 없고,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288페이지) 우선심사 요건, 이거 필요 없습니다. 4번 우선심사 신청 절차 한번 보시면 되고, 효과. 6번 하이웨이. 하이웨이는 2차 시험에 나올까 싶어갖고 제가 집어넣은 건데 안 나오더라고. 이거 좀 심사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우선심사 사유 중에 외국 특허청장과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이웨이라고요. PPH, 프로턴트 프로시큐션 하이웨이. 우리나라가 너네는 그래도 심사 잘한다라고 인정한 몇 개 국가하고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네 국가에서 똑같은 발명에 대해서 심사 끝났으면은 그 심사 결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심사해줄게. 대신 우리나라 것도 니들에서는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맺어놨어요. 심사 한번 끝난 동일한 발명인데, 동일한 발명이라는 건 PCT 출원이나 우선권자하면 동일한 발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청구 범위까지 같아야 됩니다. 같은 발명에 대해서 심사가 끝났으면 그거 참고해서 빨리 해준다. 왜 그러냐면
심사에서 시간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신규진보성인데 신규진보성은 어느 나라마다 다 비슷하거든요. 판단 방법이. 그 라인 그걸 하이웨이라고요. 실무에서. 근데 이게 2차 시험 때문에 제가 넣은 건데 안 나와갖고 그냥 필요 없어가지고 표에 보시면 일본하고 기타로 나눠놨습니다. 일본을 특혜를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국가들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은 거절의 통지만 나와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르셔도 되는데 일본을 좀 더 특히 더 주고 있다. 넘어갑니다. 290페이지 예비심사. 이거 너무 실무적인 거고 2차 시험에 나와갖고 한번 책에 넣어놨지만 1차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3절 심사 이후에 1번 의의 취지는 한번 2차를 위해서 나중에 읽어보시고 2번 특허협의 결정 보류 신청 첫 번째 줄 6개월 이내 보류 신청서 제출하면 두 번째 줄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협의 결정 보류. 이게 효과예요. 이거 국내우주 할까 말까 염려될 때에는 보류 신청한다고 그랬죠. 국내우주 기간이 12개월이잖아. 1년이잖아. 그래서 국내우주 기간 동안에만 특허협의 결정을 안 줍니다. 3번 심사 유예 신청 두 번째 줄 심사 청구부터 9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요. 유예 희망 시점부터 심사를 해주는데 그 유예 희망 시점은 첫 번째 줄 심사 청구부터 2년 지난 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출연부터 5년까지 요 사이에서 심사 청구부터 2년 지나고 출연부터 5년 사이. 넘어갑니다. 292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 294페이지 심사 아닌 심사. 여기서부터는 각종 협력제도 라인이죠. 이게 협력하고 제척 두 가지 잡으시면 되거든요. 심사관님 바꿔버리는 거. 이건 심사관님 혼자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출원인이 도와주는 거. 40조 3항 배경기술기재. 그 다음에 하청업체가 도와주는 거. 이게 전문기관. 그리고 공중이 도와주는 거. 정보 제공.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배경기술기재. 그 다음에 외국 심사 결과 도와주는 거, 외국 심사 결과 자료 제출 명령. 출원인, 하청업체, 공중, 외국 보안책들. 제척은 신분관계. 이거 얼마 전에 조문특강에서 심판관님 제척했었네요. 어제 했었나요? 그 다음에 선입견, 직접 이해관계. 이렇게 있고 이 선입견과 관련해서 심판관님 제척서에는 전신관여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심사관님 제척서에는 전신관여 존재하지 않는다. 전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 전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 출원이 최초 사건이기 때문에 전신관여 제외. (294페이지) 하청업체 먼저 나오네요. 1번 의의 취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2번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도 했다. 취소 사유들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2번에 세 번째 줄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지정해서 등록제도로 바꿨다고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밑에 줄 비밀 누설한 경우는 취소나 정지될 수 있다. 3번 관련 문제, 참고로 전자업무 합청업체도 있는데 여기도 등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 번째 중간에 비밀 누설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전문기관과 전자기관 등록 취소 사유 우리 조문특강에서 비교하면서 정리했었습니다. 그거 간단히 외워두시면 돼요. 정보 제공 1번 의의 취지 2차로에서 나중에 읽어보시고 2번 요건 2번 객체중 요건 첫 번째 줄 끝에 배경기술 기재 의무 40조 3항 2호 다항지 기재 의무 40조 8항 시행령 5조 그 다음에 단일성 하나의 출원 범위 단일성 45조 시행령 6조 얘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3번 시정 요건 출원 계속 중 가능
거기엔 안 써 있는데 이거 조문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허 결정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결정 후에 정보 제공하면 그걸 참고해서 직권지 행사 들어간다고 했어요. 특허 결정 후에 정보 제공 불가능하다면 바로 틀린 점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불심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어제 조문특강에 썼네. 결정계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참가가 되지 않고 정보 제공이 된다고 그랬었죠. 거불심에 대해서 정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관님한테만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불심에서 심판관님한테도 정보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또 4번에 있네요. 관련 문제. 첫 번째 끝에 거저기준 불구속 심판 중에도 정보 제공 허용된다. 심판 단계에도 정보 제공할 수 있다. 3절 외국 도움 받는 거 1번 의의 취지 간단히 읽어보시고 2번 내용 국가의 심사 결과가 있으면 두 번째 줄 출원에게 자료 제출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척은 저 뒤에서 나오던가 하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협력기였고요. 예, 이어서 4절. 이거는 조문특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표만 외우면 다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표. 이거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2차 시험에서도 꼭 필요한 표니까 잘 잡아두세요. 1차 때부터 잘 잡아놔야 2차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2차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기본 강의 다시 듣게 돼요. 보정 가능 기간 나눠서 자진 보정 기간, 최초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 기간, 최후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 기간, 재심사 청구할 때. 이 재심사 청구는 조문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허 결정, 거절 결정 후 다 된다. 특허 결정 후도 된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수정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요. 보정하면서 신규 사항 추가한 경우, 보정하면서 청구 범위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예시 다 드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2회 이상 보정한 경우 이렇게 자진 보정에서 하면은 승인하고 최초 고통 최초에서 이거 하면 승인하고 최후 고통 논리적으로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논리적인 연습이 혹시 잘 안 되시면 그냥 이 표만 외우면 다 풀 수 있어요. 정답은. 최후나 지심사에서 신규사항 추가하면은 보정 각하합니다. 승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하하면 거의 실무에서 90% 이상 거절 결정 나옵니다. 이건 청구범위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기는 승인하고 거절유도 아니야. 여기 승인하고 거절유도 아니야. 여기는 각하하고 각하하면 거의 거절 결정 90% 나와요. 그래서 최후나 재심사 이후부터는 보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 이 느낌으로 외우시면 돼요. 2회 이상 했을 때 자진 보정은 전부 다 유효. 최초나 최후에서는 마지막 것만. 재심사는 처음 것만. 이 표가 도출되기까지 기본 원리는 이거다. 스텝 1. 출원이 보정이 있으면 심사님께서 그 보정을 받아들일까? 승인. 그냥 빠꾸나 버릴까? 각하. 스텝 2. 보정을 승인할까 각하할까 해서 확정한 심사 대상으로 현재 문제가 있는을 봤더니 문제가 있는 것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지금 문제를 거절유 통지로 해버릴까? 아니면은 이미 통지했던 거절이기 때문에 또 통지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거절 결정해버릴까? 3. 거절유 통지한다면 지금 문제되는 사항을 최초로 통지할까? 최후로 통지할까? 이거 정말 중요한 라인입니다. 2차까지도. 문제풀이 가면서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저 표로서 어떻게 푸는지. 1번 심사 방법 한번 보시면 되고 2번 심사 대상 확정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가로 2번만 볼까요? 자진 보정 또는 최초 거절을 통지했다는 보정이 있는 경우 이거 빼고요. 두 번째 줄 자진 보정이 2회 이상 있으면 각각 유효. 최초 거절을 통지해서 2회 이상 있으면 마지막. 3번 최후 거절을 통지나 재임사 청구 시 보정은 4조 2와 4조 3와 51조 1항 위반 여부를 살펴. 뭔지 알죠 이거? 자진 보정이나 최초 고통은 보정 100% 승인하는 거고요. 최후나 재심사에서만 문제되면 각하할 수가 있는 거.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는 거고. 각하 여부는 최후나 재심사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최후나 재심사에서는 각하 여부 먼저 살펴서 위반이 없으면 승인, 밑에 줄 위반이 있으면 각하하고 보정 전으로 착수.
그 다음 세 번째 줄 끝에 최후 고통에서 2회 이상 있으면 마지막 보정으로. 밑에 줄 재임사 청구에서 2회 이상 있으면 처음 보정으로. 3번 거절유 통지. 한번 쑥 읽어보시고요. 2번 거절유 종류. 반가로 2번 최초 거절유는 최초 심사 시 통지할 수 있었던 거절유. 최후 거절유는 최초 심사 시 최초 심사 후 보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거절유로서 최초 심사 시 통지할 수 없었던 거절유. 반가로 3번 최초 거절유 예시. 가번 자진 보정 무조건 최초 고통. 자진 보정이 있던 거절유는 아이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반가로 가번 첫 번째 거절유 통지는 무조건 최초 고통. 반가로 가번 첫 번째 거절유 통지는 최초 고통. 반가로 나번 보정되지 않은 항목의 거절유는 경우 최초 고통. 이게 최명도부터 있던 거절유라는 소리입니다. 최명도부터 있거나 자진 보정부터 있던 것은 최초 고통이거든요. 반가로 답은 넘어가고 반가로 라번 25조 위반은 무조건 최초 고통. 지금 최후 고통이라는 게 보정 기회를 줬더니 심사관님 귀찮게 보내. 너 이번 한 번만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나 각하한다. 협박용이라고 했습니다. 25조는 그 보정에 따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25조라는 게 제외점에서 외국인으로서 동맹국민이 아니냐 보는 건데 동맹인이 아니냐는 출연인이 보정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국가끼리 싸운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 최후의 개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최초 때린다고 합니다. 최초. 반가로 4번 최후 예시. 반가로 나번만 시험 문제 나와. 이거 판례 강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재불비 위반으로 최초 고통했고 보정으로서 종전의 기재불비 거절을 해소했으나 다시 심사 결과 신규진보성 거절유가 발견됐을 때 1번 보정이 신설 또는 신설에 준한 정도로 바꾼 거면 최후 고통. 2번 그렇지 않으면 최초 고통. 반가로 나번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나. 3번 관련 문제. 반가로 1번 청구항 2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청구항 2 이상인 경우는 청구항 명확히 밝히고 밑에 줄 거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반가로 2번 직권재심사. 직권재심사는 예외 들어갔었어요. 첫 봤던 무조건 최초 고통. 첫 번째 줄 기통지한 거절이 극복되지 않았어도 거절 결정하지 않고 다시 거절을 통지.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을 하더라도 최후로 통지하지 않고 일반이 최초 고통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 고통. 4번 거절 결정. 1번 출원시 원칙. 이거 알아만 두세요. 기본 강의에서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 어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 있으면 전부 거절. 2번 거절을 통지와 거절 결정 구분. 이거 다 체크해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2차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2차 강의에서 제가 강조 많이 했었는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계속 특허청에서 세미나도 하고 있고 올해도 7월 달에 세미나 한번 갔다 오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299페이지 3번 재심사. 간단히 넘어가시면 되고요. 5번 예지 문제. 이것도 사안들을 간단히 정리해 놓으니까 읽어보시고 3번 최후 고통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인 경우 반가로 1번 보정각하되는 경우 반가로 가번 40조 2항 40조 3항 51조 1항 위반 시 보정각하. 반가로 나번 보정각하는 독립해서 불복할 수 없고 법을신과 함께만 다툴 수 있다.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보정각하는 조문특강에서도 정리를 했었지만 쟁점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사유, 그 다음에 방금 했네 단독 불복 불가, 거불심에서만 불복할 수 있고 예고 통지 없는 거. 그 다음에 번복 불가. 후속 절차 진행됐으면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유도 기본강의는 조문특강에서 개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최후나 재심사는 말이 들어와야지만 보정각하를 고민하는 거고 자진보정이나 최초 고통일 때는 보정각하 절대 얘기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2항 신규사항 추가, 3항 청구범위 변경, 그 다음에 51조 1항 새로운 거절이 발생했대. 그 다음에 새로운 거절이 발생했어도 청구항 삭제는 예외. 이거는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얘기해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300페이지 재심사 청구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